자, 이제 3월달입니다. 우리 새 교재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전이에요. 학교는 아직 개학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실전처럼 연습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바로 제일 처음부터 수1부터 다시 정리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이기 때문에 기존에 안 했으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8페이지고요. 8페이지 지수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수예요. 지수. 이미 다 배웠죠? 그죠? 지수가 무엇이냐 해서부터 우리 처음부터 정리 한번 합시다. 처음에는 우리가 거듭 제곱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거듭 제곱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예를 들면 이런 애입니다. 어떤 수 2를 제곱을 하자. 4고요. 2의 세제곱은 8입니다. 배웠잖아. 맞지?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배웠죠. 어떤 수를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를 찾으세요. 플러스 2, 마이너스 2. 뭐라고 해요? 제곱근. 배웠죠? 이런 제곱근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곱근 중에서도 뭐냐?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듭제곱은 할 줄 알고 거듭제곱근 x제곱이 4일 때 x를 찾으세요. x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2. 이걸 찾자는 거야. x세제곱이 8이면 x세제곱이 8이면 x는 얼마? 2가 되겠고요. 맞니? 이런 식으로 찾으란 거야. 근데 사실 2가 된다. 틀린 얘기입니다. 실수면 2다는 맞는 거고요. 왜냐? 이거 방정식을 풀면은 2 말고 허근이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인 부분을 얘기할 때는 이 1개가 되지만 허수를 얘기할 때 2개가 더 생겨서 총 3개가 생겨요. 그러면 x의 100제곱이 5다. 100개 생기잖아. 이걸 어떻게 다 적고 어떻게 다 이해를 해?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실수인 부분만 하도록 할 거예요. 이해되죠?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정리할 거듭제곱은 어떤 수 x를 n번 곱해서 a가 될 때, 이때 x의 n제곱은 a가 된다라고 하며 이 x를 이제부터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애들은 실수만 정리를 하자. 둘 다 실수인 애들만 얘기를 할 거예요. 실수인 형태를 가지고 정리를 하자는 거고요.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x제곱이 오면 x는 어떻게 표현이 돼요?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거 한번 볼까요? 만약에 어떤 수를 세제곱해서 5가 되는 수를 찾으라. 실수가 하나 있다는 건 알고 있겠는데 얼마냐? 이것을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적을 거냐면 세제곱 근호 5라고 적습니다. 뭐라고요? 세제곱 근호 5. 제곱근 앞에 여기 세제곱이다를 붙여준 거예요. 원래 제곱근 앞에 2가 있는데 생략을 한 겁니다. 얘는 3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때 나오는 x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x는 얼마? n제곱근호 a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 뭐냐? 보세요. x의 제곱이 4일 때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x제곱이 올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며 만약에 x 4제곱이 81이 된다면 x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9가 아니 3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3. 맞니? 그래서 n제곱 근호인데 이 n이 짝수일 때는 2개, 홀수일 때는 하나가 생겨. 그래서 전체 이렇게 정리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분리를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정리가 되고요. 먼저 n이 홀수일 때 그리고 n이 짝수일 때로 구분을 하고 n이 홀수라고 한다면 하나만 나온다 그랬습니다. 실수기 때문에 하나만 정리를 하는 거예요. x는 뭐라고? 좀 지울게요. x는 뭐라고? n제곱 근호 a라고 적는다고요. 이해되지?
짝수일 때는 사실 짝수인데 얘가 음수다. 말이 안 되잖아. 실수인에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실수 맞아 했으니까 이건 또 다시 세 가지로 나뉘며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X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n제곱 근호 A로 만약에 A가 0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거듭제곱했는데 0이 된다는 얘기는 0밖에 없죠. A가 만약에 음수면 제곱을 했다. 4제곱을 했다. 짝수 제곱을 했는데 음수가 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때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뭐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뭐라고? X는 A의 n제곱근이 되며 X, A는 모두 다 무슨 수? 실수일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나타내어 봤고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n제곱 근호에 대해서 그들의 성질이 있겠네. 맞죠? 그래서 얘에 대한 성질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듭제곱근에 대한 성질이 되겠죠. 그죠? 첫 번째, 우리 앞에서 봤던 제곱근하고 비슷합니다. n제곱근호 A 곱하기 n제곱근호 B가 되며 우리는 제곱근 A 곱하기 제곱근 B죠.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그대로 루트 AB가 되었으니 얘도 n제곱근호 AB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이겠죠. n제곱근호 B분의 n제곱근호 A가 있고요. 얘는요. 같은 n제곱근호가 있으니까 n제곱근호 B분의 A로 정리가 됩니다. 다음 세 번째, n제곱 근호가 있고요. 여기에 m제곱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예요. 이런 n입니다. 루트, 여기 예를 들게요. 2가 있고요. 얘 세제곱이 들어가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 루트 2의 세제곱을 해도 되지만 루트 안에 2의 세제곱이 되어서 루트 8, 즉 2루트 2로 나온다라고 배웠죠. 똑같습니다. 요 앞에 2가 있었는데 이게 n으로 바뀌었다니까 이게 n제곱 근호 a의 m제곱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요렇게 정리가 되었고요. 다음 네 번째입니다. 자, 이번에는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np제곱 어이구 p가 너무 길어. 제곱 근호에 A에 MP제곱이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괜찮죠? 자, 여러분들이 배운 것은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들어보세요. 루트 2가 있고요. 맞죠? 루트 2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얘를 제곱을 하면 가만히 있는 거 제곱한 경우니까 이거 어떻게? 루트 하나 더 씌웠잖아. 맞죠? 다시 요거 정리를 하면 얘는 결국에 뭐가 되느냐? 얘 루트 2의 제곱이니까 얼마? 루트 2로 정리가 돼요. 맞죠? 똑같죠? 자, 요 형태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너는 얼마라고? 얘는 제곱근이니까 2 곱하기 2 제곱근에 여기는 얼마? 2의 제곱으로 나올 수 있다. 즉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똑같이 나누어도 된다라는 얘기니까 너희 똑같이 PP 약분처럼 정리를 하란 거예요. 거듭제곱을 그대로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n제곱근호 그리고 m제곱근호 A로 정리를 합시다. 자, 보세요. 루트 안에 루트 16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 얼마예요? 루트 얘는 4, 결국에 2입니다. 다시 여기 사실 2란 얘기죠. 얘는 2의 4제곱이고요. 맞지?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얼마? 곱해서 4제곱으로 정리를 해서 얘랑 똑같으니까 없어져서 2로 나온다. 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 이 형태도 마찬가지죠. mn 거듭제곱을 mn 거듭제곱 근호
A로 결정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제곱근을 이용해서 앞에 N제곱근호, M제곱근호가 붙었을 때를 한번 살펴봤고요. 성질 5가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죠? 이게 바로 뭐라고? 거듭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제곱근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배웠고요. 이제 우리는 저런 거듭 제곱을 여러 번 곱하면 지수가 되니까 지수 법칙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수의 확장까지 포함을 해서 정리를 할 거고요. 첫 번째,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 됩니다. 무슨 뜻? 미시 같은 두 수는 지수의 합으로 정리가 돼요. 두 번째, A의 M제곱. 지수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미시 서로 같은 두 수는 밑은 그대로 지수의 차로 정리가 됩니다. 세 번째, A의 M제곱에 N제곱을 하면 얘는 A의 MN제곱으로 나오게 되며 네 번째, A와 B가 곱해져 있을 때 N제곱이 된다라는 얘기는 둘 다 동시에 N제곱인 형태를 가지자. 그리고 자리 바꿔서 지수가 서로 같을 때 밑끼리 곱하고 지수를 가져도 되겠다라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B분의 A의 N제곱이 되면 얘도 마찬가지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에서 뺐을 때 음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음수가 나오는 형태를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 지수를 확장할 거예요. 그래서 지수를 확장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지수 범위를 자연수에서 정수 부분까지 일단 확장을 해보자. 마이너스 N제곱입니다. 얘는 A의 N분의 1로 나타내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A의 제곱 나누기 A 세제곱, 다섯 제곱 할까? 다섯 제곱은 우리가 A 마이너스 세제곱이라 적을 수 있고, 다시 이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이용하면 뒤에 게 더 크니까 뒤에 거 분의 1. 뒤에서 앞에 거 뺀 것 분의 1이 됩니다. 서로 같아. 마이너스 3은 분모로 세제곱 가면서 정리가 되겠구나. 맞죠? 그리고 친구 A의 0제곱. 0제곱은 뭐예요? 똑같은 것끼리 뺐다라는 거니까 똑같은 것끼리 뺐다. 그럼 당연히 나누면 1이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 여기서 우리 얘기했던 제곱근의 성질과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너희의 관계, 제곱근과 지수의 관계, N제곱근호, A의 M제곱은 A의 N분의 M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수의 확장을 했고요. 요거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요? 납니까? 잘 안되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잘 보세요. N제곱근호 A의 M제곱인데 이게 얼마인지 몰라. A의 얼마로 표현하고 싶어. K라고 합시다. 그리고 요 N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N 거듭제곱을 하자. 그러면 얘는 A의 M제곱은 A의 KN이 되고요. 지수끼리 서로 같아야 되니 K는 N분의 M이 되겠다. 그래서 N분의 M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이해되니? 이게 바로 지수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거듭제곱근의 성질, 지수법칙, 지수의 확장을 이용해서 지금부터 문제를 풀 거고요.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정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다 했죠? 정리를 다 했고요. 이제부터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봅시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옳은 설명을 고르라고 했어요. 1번 8의 세제곱근은 2뿐이다. 자, 우리 여기서 정리를 했지만 8의 세제곱근인데 실수일 때 한 개 나온다. 맞죠? 실수일 때입니다. 그래서 1번 8의 세제곱근을 한번
구해 볼 거고요. 실제로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1번입니다. 8의 세제곱근은 2분이다. 자, 무슨 수? 8을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를 찾아내래. 이게 8의 세제곱근입니다. 맞죠? 요때 나오는 x가 8의 세제곱근이에요. 맞니? 정리합시다. 예. 정리하면 이거 우리가 배웠던 방정식이잖아. x 세제곱 마이너스 2항하면서 2의 세제곱으로 분리를 했고요. 정리를 하면 x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로 정리되어서 는 0입니다. 만족하는 x를 찾아라. x는 2 또는 근의 공식으로 마이너스 b 프라임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 c로 정리가 되었어요. 몇 개?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세 개. 우리는 아까 한 개라고 했죠. 언제?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지. 지금 문제에서 실수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예요. 세제곱근은 항상 3개, 네제곱근은 항상 4개입니다. 근데 허수가 존재할 뿐 우리는 허수 취급 안 한다 그랬어요. 문제에서는 실수인지 허수인지 범위 안 주어졌기 때문에 모든 거 다 구해야 돼.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적어야 되죠. 이게 우리가 구하는 답이에요. 그럼 틀렸습니다. 맞죠? 다음 2번.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런 건 우리가 적으라 했죠. 16. 16의 4제곱근. 어떤 수를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는 총 4개가 나오는데 맞죠? 아니 4제곱근이죠. 4제곱근. 4제곱근은 16이 되는 걸. 그죠? 어떤 수를 제곱해서 16이 되는 건 4개가 나오는데 실수만 구하면은 당연히 얼마? 2개. 그죠? 위에 있는 지수가 짝수니까 짝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호 16으로 정리가 됩니다. 2번 맞죠? 실수인 애만 찾으라고 했으니. 다음 3번. 루트 25 5의 제곱근. 자, 5의 제곱근 얼마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2개가 있죠. 어떤 수를 제곱해서 5가 되니까 5의 제곱근은 2개가 나옵니다. 다음 4번.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 자, 보세요. 어떤 수를 4제곱해서 마이너스 81. 말이 돼? 없지. 이건 없어요. 허수가 4개 존재하겠지. 실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5번. n이 짝수일 때 마이너스 36의 n제곱근. 잘 보세요. 어떤 수 x를 2번 곱해서 마이너스 36이 되는 수 찾자. 또는 4제곱근을 찾는데 마이너스 36. 제곱을 했는데 4제곱을 했는데 짝수만 곱했는데 음수가 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랬죠. 4번에서. 그지? 그래서 실수는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만 나오게 되겠죠. 2번만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성질 이용해서 하란 거네. 그죠? 1번 정리 좀 해줄까요? 2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세요. 이게 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세제곱근 9 곱하기 세제곱근호 3이에요. 뭐라고? 거듭제곱근호인 세제곱근호, 세제곱근호가 서로 같으면 같은 세제곱근호 안으로 들어가고요. 두 수의 곱 9, 3, 27이 됩니다. 이해되죠? 자, 다시 한 번 더 얘기할 것은 27의 세제곱근 3번 곱해서 27이 되는 수를 찾으세요. 얼마? 실수인 3밖에 없죠. 그래서 1번은 옳고 맞습니다.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다음 2번 세제곱근호 5분의 세제곱근호 75가 되며 마찬가지죠. 세제곱근호가 서로 같아. 그러면 세제곱근호하고 분수로 5분의 75 따라서 정리하면 세제곱근호 15로 정리가 됩니다. 맞고요. 다음 3번 세제곱 그냥이에요. 자, 요거 제곱근호 또는 뭐 루트 세제곱근호 6이 되면 얘는 얼마가 숨었어?
2가 숨었어. 어떤 성질? 하나, 둘 곱해서 한꺼번에 거듭제곱근호로 표현이 가능하니 6제곱근호 6으로 표현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 4번 8제곱근호 4의 세제곱이 되고요. 4는 소인수분해하면 2의 거듭제곱으로 나오죠. 2의 제곱이니까 2, 3은 6으로. 그지? 똑같이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얘 2로 나누면 4, 얘 2로 나누면 3. 약분 아니고요. 똑같은 거듭제곱에서 같이 거듭제곱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4제곱근호 2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죠. 다음 5번째 7제곱근호 아니네 루트 7이네. 루트 7 곱하기 세제곱근호 7분의 1 전체의 6제곱. 맞습니까?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 얘는 지수법칙 좀 써야 되겠네. 7의 6제곱. 이거 정도는 계산하죠? 7의 6제곱, 7의 세제곱. 혹시나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자, 루트 7이죠? 얘 6제곱이야. 루트 7의 제곱을 하면 7이잖아. 걔의 세제곱이라는 뜻이니까 7의 세제곱. 맞지? 다음 3의 세제곱근호 7에 6제곱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 세제곱의 제곱으로 고치자. 지수법칙이에요. 3이 6. 맞니? 그럼 요거 계산하면 이건 얼마? 너는 계산하면 세제곱근호 7의 세제곱이니까 7로 나오죠. 7의 제곱. 그럼 결국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7의 세제곱 곱하기 7의 제곱분의 1이 되어서 7로 정리가 돼야 돼. 근데 5번은 7분의 1로 나왔죠. 그래서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니? 자, 이렇게 우리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3번. 다음 문제 3번입니다. 이걸 간단히 해주세요. 9분의 4의 마이너스 세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세제곱 곱하기 27의 제곱 더하기 3의 8제곱 분의 10. 와, 이거 어떻게 계산해? 힘들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잘 보세요. 얘는 너희의 형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지수에 있으면 이거 4의 세제곱분의 1, 2의 세제곱분의 1 막 힘들잖아. 맞지? 그래서 이걸 좀 더 간단하게 바꾸기 위해서 여기 있는 얘가 양수일 때, 즉 4의 세제곱을 둘 다 곱할 거예요. 그럼 얘도 곱할 거지. 그럼 같은 분수니까 이렇게 해놓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분모는 일단 9 곱하기 4의 세제곱 곱하기 27의 제곱 더하기 3의 8제곱으로 정리가 되며 분자 지수가 0되죠. 미시 같은 두수는 미시 같은 두수의 곱은 지수의 합이니까 4의 0제곱 1이죠. 그 다음 거 이거 정리 안 됐네. 마이너스 세제곱 2의 마이너스 세제곱 곱하기 4의 세제곱까지 정리를 하고 거기에 얘가 곱해져 있으니까 곱하기 10. 이해됩니까? 계산 순서만 맞춰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얘 3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되니까 고쳐보자. 얘 3의 제곱 곱하기 4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죠. 맞니? 3의 세제곱의 제곱 다시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여기에 제곱이 있으면 여기에 제곱이 있다는 얘기로서 3의 6제곱 얘는 3의 8제곱. 너희는 공통인 게 있으니까 공통으로 또 빼낼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위에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 4는 2의 제곱이죠. 세제곱 있으면 2의 6제곱. 이해돼? 다시 자 2의 얘는 얼마? 마이너스 세제곱 곱하기 얘는 2의 제곱이야. 4는 세제곱. 얘 계산하면은 6제곱 되죠. 2의 마이너스 세제곱 곱하기 2의 6제곱. 요렇게 된 거예요. 그지? 괄호 곱하기 10입니다.
됐지? 계산합니다.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하자. 2의 세제곱. 자, 2의 세제곱 나왔어. 자, 분자는 1 플러스 2의 세제곱 그리고 곱하기 10. 분모는 3의 제곱 곱하기 4의 세제곱. 4의 세제곱 다시 얘기하면 얼마? 2의 얼마라고? 6제곱. 찾아냈죠? 그리고 너희 공통인 게 있는데 3의 6제곱. 잘 보세요. 3의 6제곱 1 곱하기 3의 6제곱이죠. 또 3의 8제곱은 3의 제곱 곱하기 3의 6제곱이에요. 이해됩니까? 분리를 했어요. 8이니까 2 더하기 6으로. 그래서 여기 정리하면 같은 내용이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 1 플러스 3의 제곱 곱하기 3의 6제곱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무슨 법칙? 분배 법칙 또는 인수분해죠. 3의 6제곱, 3의 6제곱 공통인 게 있으니까 나머지는 가로치고 그 안에 넣어서 정리를 하자. 그러면 1 플러스 3의 제곱 곱하기 3의 6제곱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 10이죠? 약분. 이거 뭐야? 이렇게 약분 됐네. 다음 2의 세제곱 8, 1. 9죠? 9 얘랑 약분 되네. 와우. 이야, 남는 거 정리를 했더니 2의 6제곱 곱하기 3의 6제곱분의 1이고 오! 지수가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밑끼리 곱해서 같은 지수 가져서 정리. 다 됐네. 이야, 이거 정리를 해서 나타내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6의 마이너스 6제곱. 6의 6제곱분의 1 또는 6의 마이너스 6제곱으로 정리가 되고요. 얘는 보기에서 2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 2번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요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 4번 가서 한번 보는데, 자, 4번 다음 식을 만족하는 K의 값을 구하시오. 와, 좀 어렵네, 그죠? 거듭제곱을 여러 번 이용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얘는 루트. 그리고 세제곱 근호가 하나 있고요. 그 안에 제곱근 A로 정리가 됩니다. 곱하기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세제곱 근호 안에 또다시 4제곱 근호 안에 A로 정리된 게 A의 K이며 이거 뭐야? 지수로 나와 있잖아. 그렇다면 지수 법칙으로 정리를 해야 돼. 지수로 정리를 해야 돼. 얘 거듭제곱 근호인데 지수로 정리를 해주라. 배웠죠. 그대로 이용하겠습니다. 뭐라고? M제곱 근호 A의 N은 A의 N분의 N으로 정리해서 지수 법칙을 쓰라.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잘 보세요. 얘 2죠. 여기 2죠. 여기도 2죠. 들어갑니다. 한, 둘, 셋. 뭐 하라고? 곱하라고 했죠. 그럼 얼마? 12제곱 근호 A가 돼요. 쟤는. 곱하기 얘는 들어가면 얼마? 24, 24제곱 근호 A가 돼요. 이걸 정리를 하래. 위에 있는 형태를 이용해주면, 얘를 이용해주면 얘는 분모, 얘는 분자. 분자 1이니까 A의 12분의 1, A의 24분의 1. 밑이 같은 두 수의 곱은 밑은 그대로 지수의 합 24분의 2, 1, 3. 다 됐네. 너랑 너랑 비교하면 얘가 K라는 뜻이 되므로 따라서 구하는 K의 값은 8분의 1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 내용인데, 자, 여기까지 우리가 끊고 정리하고 다음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5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간단히 하세요. 자, 지수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자. 2분의 1에 4분의 3.
그리고 여기에 3분의 8제곱. 다음 곱하기 125에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다음 곱하기 100에 2분의 3제곱. 자, 얘를 계산해 주세요. 지수 법칙으로 전부 다 정리를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수의 곱으로 표현이 되니 2분의 1에 쉽죠? 제곱이네. 곱하기 125는 5의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100은요? 100은요? 어떻게 표현할까? 2 곱하기 5로 할까? 자, 10으로 할까? 10의 제곱으로 정리를 합시다. 소인수분해 다 해도 되겠지만 일단 10으로 좀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2분의 3제곱으로 정리. 괜찮죠? 자, 다시 한 번 더 이제 계산이 되었으니 합시다. 너는 4분의 1 곱하기 너 정리하면 5에 지수끼리 곱하면 되니까 곱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너 지수끼리 곱해서 계산하면 되니까 얼마? 세제곱 10의 세제곱. 됐죠?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4분의 1 곱하기 얘는 밑으로 내려가서 25분의 1 곱하기 얘는 1000. 맞습니까? 너희 둘이 계산하면 100이니까 100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어서 정리를 하면 10만 남게 되고요. 따라서 정리를 했는 우리의 값은 10으로 나오게 되겠죠. 맞습니까?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그대로 정리를 해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애입니다. 지수 법칙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다음 6번입니다. 4의 세제곱은 A, 27의 제곱은 B일 때 36의 5제곱을 A, B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하여라. 4의 세제곱은 A, 27의 제곱은 B로 정리가 되며 문제에서는 36의 5제곱을 이 형태로 나타내세요. 딱 보이죠? 뭐가? 얘 2의 제곱, 얘 3의 제곱, 36은 6의 제곱. 소인수분해를 하면 6은 2 곱하기 3이니까 소인수분해에서 정리를 하라라는 얘기와 같아집니다. 그럼 얘를 소인수분해해서 한번 정리를 합시다. 그죠? 얘도 소인수분해해서 정리합시다. 그죠? 그럼 둘 다 소인수분해해서 정리를 하고 얘도 정리해야 되니까 요거부터 우리 먼저 한번 해볼게요. 얘는 2 곱하기 3.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에 5제곱으로 정리가 되고 우리가 찾는 건 2의 앞에 거 10제곱 뒤에 3의 10제곱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하래. 이해되죠? 그대로 하겠습니다. 너 2의 제곱이죠. 2의 세제곱, 2의 제곱의 세제곱이 A가 되고요. A는 요 놈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2의 6제곱. 우리가 비율한 건 10제곱인데 또는 2를 찾아도 되죠. A가 2의 6제곱이라면 양변에 6분의 1제곱, A의 6분의 1제곱은 6분의 1제곱하면 2만 남죠. 2가 A의 6분의 1제곱이란 거야. 오, 이해되죠? 자, 똑같이 B도 하겠습니다. B 보세요. B는 27, 3의 세제곱의 제곱으로 정리가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3의 6제곱이고요. 또 6분의 1제곱. 얘 지수 6분의 1을 가지면 쟤도 지수 6분의 1을 가지게 되겠고 3입니다. 오, 그럼 위에 있는 형태로 나오겠네. 이 형태 요 밑으로 조금 뺍시다. 얼마? 2가 A의 6분의 1의 10제곱. 다음 곱하기 너도 B의 6분의 1의 10제곱이 됩니다. 그죠? 정리를 하면 A의 3분의 5 곱하기 B의 3분의 5 지수가 같으니 AB의 3분의 5 제곱으로 정리가 되고요. 문제에서 요구한 걸 찾으면 됩니다. 우리가 구할 거, 요렇게 돼 있네. 그죠?
요 놈을 찾으란 거예요. 그래서 A의 3분의 5, B의 3분의 5 거듭 제곱으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 7번입니다. 7번 AB가 양수일 때 다음 식을 간단히 하세요. A의 4분의 1 마이너스 B의 4분의 1 그리고 A의 지수 4분의 1 플러스 B의 지수 4분의 1 A의 지수 2분의 1 B의 지수 2분의 1 쉽죠? 뭐 하란 거예요? 합차의 곱은 제곱의 차. 앞에 거 제곱. A의 4제곱의 제곱이니까 지수끼리 곱하면 얼마? 2분의 1이죠. 그래서 요게 뜻하는 바는 A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뒤에는 B의 2분의 1제곱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거 그대로 A의 2분의 1 플러스 B의 2분의 1로 정리가 되며 이제 또다시 합차의 곱이니 앞에 거 제곱 2분의 1에 제곱하면 A죠.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B. 뭐 금방 나왔네. A 마이너스 B로 정리가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다음 8번 문제 볼게요. 8번 A의 볼까? A의 2분의 1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을 계산했더니 이 값이 루트 5로 정리가 되고요. 우리가 구할 값은 A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A 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플러스 5의 값을 구하라. 자, 얘를 보니까 관계를 한번 봐야 돼. 전부 다 똑같은데 얘가 어떻게 됐냐? 2분의 1, 1, 2. 여기 2를 곱하면 1, 여기 2를 곱하면 얘. 근데 가마이너스에도 2를 곱하는 건 안 되잖아. 지수가 있는 n인데 1이 되려면 제곱을 해야 되겠죠. 이해돼? 얘를 제곱해보란 얘기야. 해보자. 그럼 아래에 있는 형태가 나오는지. 잘 보세요. 이거 잘 기억해야 돼. 다음에 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얘를 제곱해서 얘가 나오겠구나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해되죠? 이게 1학년 때는 A의 2분의 1 제곱 플러스 A의 2분의 1 제곱분의 1 해서 정리가 되었던 역수의 관계로 정리가 되어서 분수로 나왔던 곱셈 공식의 변형이에요. 그게 지수가 이제 올라가면서 이렇게 생긴 형태니까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잘 기억해 놓도록 하고요. 얘 제곱 들어갑니다. A. 그죠? 얘를 제곱했으니까 지수가 2가 됐으니까 이해돼? 자, A의 2분의 1이고 여기에 제곱이 들어갔으니까 지수끼리 곱해서 A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곱하기 너희 둘이 하고 2배. 그럼 2 지수끼리 더하죠.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하죠. 0 된다. 0 A의 0제곱 A의 0제곱 맞죠? 2죠.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얘는 5. 따라서 정리하면 A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은 3으로 나옵니다. 여기 있어요. 그러면 너는 6분의 잠깐만 얘 마찬가지죠. 이걸 제곱하란 얘기니까 제곱합니다. 제곱합니다. A 제곱 플러스 너희들이 곱하고 2배죠. 2 플러스 뒤에 거 제곱이며 얘는 9. 이 항에서 정리할게요. A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제곱은 7이 되고요. 얘가 7, 7에 5를 더하면 12. 따라서 우리가 찾는 값은 2로 나오게 되겠죠. 그죠? 정답은 2가 되겠고요. 다음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가서 10페이지예요. 10페이지 다음 값을 구해 주세요 라고 나옵니다. 자, 비슷한 형태야. 잘 보세요. 10페이지에 9번 잘 보세요. 9번 A의 2x는 5입니다. 그리고 A의 x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 여기 분모 마이너스네.
a의 x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고 분자는 a의 x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가 될 때 이 값을 구하래. 자, 얘랑 비슷한 거 같죠? 근데 다릅니다. 왜? 얘는 봐봐. 이 식의 값이 너희 역수의 합이잖아. 맞죠? 합이 주어진 거고 얘는 딱 한 개만 주어진 거야. 비슷하게 생겼지만 달라. 그래서 역수의 합으로 주어질 때는 제곱을 하는 거고요. 이 경우는 직접 우리가 a의 2x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a의 2x 다시 한 번 더 보면 이 의미가 뭐냐? a의 x의 제곱 a의 제곱의 x 거듭 제곱을 해도 되지만 문제에서 나온 형태. 그죠? 얘를 제곱하란 거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틀립니다. 뭐냐? 가만히 있는 수를 제곱하는 건 말이 안 돼. 그죠? 등식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식인데 제곱을 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를 하기 위해선 똑같은 애들을 분모에 곱해서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곱이 생기잖아. 그치? 그래서 그대로 이용하겠습니다. 분모 계산할게요. 얘랑 얘랑 곱하자. a의 2x 얘죠? 그지? a의 2x 지수끼리 합이니까 다음 마이너스 미시 같은데 지수끼리 합치면 a의 0제곱 마찬가지 a의 2x 플러스 a의 0제곱인데 a 0제곱 얼마예요? 1이죠. 1. 지수가 1이면 항상 지수가 0이면 항상 1입니다. 5에서 1 빼면 4 5에서 1 더하면 6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 2분의 3으로 정리가 됩니다. 괜찮죠?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어요. 다음 10번입니다. 실수 xy에 대해서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자, 얘는 지수에 대한 얘기고요. 이거는 로그로도 우리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지수에 대한 형태니까 지수로 한번 풀어볼 거고 2x제곱 3의 y제곱은 216 둘이의 관계도 나오고요. 상수로 얼마인지도 나옵니다. 했을 때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의 값을 구하세요가 됩니다. 그죠? 자, 지금 나오는 형태는 2의 x제곱이 216이다 라고 할 거고 3의 y제곱이 216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보세요. 2의 x는 216이다. 괜찮죠? 다시 216을 보면 얘는 얼마? 6의 세제곱. 다시 2의 x는 6의 세제곱으로 정리가 됩니다. 괜찮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그지? 그리고 다음 한번 봅시다. 또 3의 y죠. 3의 y는 216. 그죠? 정리 한번 해볼까? 얼마? 3의 y는 6의 세제곱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해되죠? 자, 다시 한 번만 더. 우리가 표현한 건 x분의 1과 y분의 1이잖아. 얘가 x분의 1 돼야 돼. 가만히 있는 걸 x분의 1로 바꿀 수 있어요? 없지. 그래서 x분의 1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x분의 1 제곱을 둘 다 한번 해보자. 괜찮지? 얘도 x분의 1, y분의 1 제곱을 하면 되겠죠? y분의 1. 맞지?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얘는 얼마가 되냐? 2는 얼마? 6의 x분의 3. 다음 3은 6의 y분의 3으로 정리가 돼요. 이해됩니까? 자, 아직 지수의 얼마? 3분의 1제곱을 해야 되죠? 정리합니다. 2의 3분의 1제곱을 하면 이게 6의 x분의 1제곱. 이해돼? 다시 얘를 x분의 1로 바꾸기 위해서 3분의 1 거듭제곱을 한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3분의 1 거듭제곱. 이것도 똑같이 3분의 1 거듭제곱. 얘도 3분의 1 거듭제곱을 해서 정리를 하면 2의 3분의 1은 6의 x분의 1. 또 3의 3분의 1은
6의 y분의 1로 정리가 되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지수의 합입니다.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지수의 합이죠. 밑이 서로 같은 두 수의 곱이 지수의 합이니까 밑은 같도록 하고 지수의 합으로 나오려면 곱하기 하면 돼. 자변끼리 곱하자. 2의 3분의 1, 3의 3분의 1은 6의 x분의 1 곱하기 6의 y분의 1이니까 지수의 합으로 정리가 됩니다. 잠깐만. 너희 지수가 서로 같잖아. 밑끼리 곱하고 같은 지수를 가져라. 와우!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x분의 1, 지수로 x분의 1, y분의 1이 되도록 맞춰놨고요. 이 형태를 그대로 이용한다면 x분의 1이랑 y분의 1이랑 더하면 3분의 1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어렵죠? 자,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내용들을 한 번만 보고 그냥 이해를 한다.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 세 번 보고 꼭 그 뒤에 있는 유형편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죠? 유형편 문제는 같이 풀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요거는 칠판에 정리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푸는 걸 돌아다니면서 봐야 돼. 근데 그걸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풀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유형편은 이렇게 해서 푸는데 얘랑 똑같아. 잘 모르겠다. 여러 번 보세요. 여러 번 보고 문제 풀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꼭 풀도록 하고요. 이어서 다음 거 보겠습니다. 11. 세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하세요. 3의 세제곱. 세제곱 근호 3. 또 4제곱 근호 4. 6제곱 근호 6입니다. 자, 우리 한번 비교를 해보자. 지수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수. 맞습니까? 자, 이거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2의 3분의 1제곱, 2의 4분의 1제곱, 2의 5분의 1제곱. 맞죠? 또는 뭐 이렇게 봐도 되죠.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뭐예요? 밑이 2로 나와 있을 때는 지수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수.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밑을 맞춥니다. 또는 지수를 맞춰도 돼요. 2로 맞췄을 때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크기 비교 되죠? 밑이나 지수를 맞추면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맞춰볼게요. 그죠? 지수를 맞추기 위해서 얘는 3의 3분의 1제곱이고요. 쟤는 4의 4분의 1제곱이고요. 얘는 6의 6분의 1제곱인데 지수를 같이 만들자. 3, 4, 6의 최소 공배수인 12로 한번 맞춰봅시다. 3의 12분의 4가 되고요. 다시 얘기하면 3의 4제곱에 12분의 1로 나옵니다. 얘는 4의 세제곱. 아이고, 바로 해버렸네. 큰일 났어. 자, 그냥 합니다. 다시 할게요. 분모 12로 맞추자 했죠? 12분의 분자 3. 4의 세제곱 분의 12분의 1. 4의 세제곱에 지수가 12분의 1. 얘는 6 그리고 12분의 2. 들어가죠? 6의 제곱에 12분의 1 거듭제곱. 됐죠? 정리하면 얘는 얼마? 81의 12분의 1제곱. 또 얘는 64의 12분의 1제곱. 얘는 36의 12분의 1제곱이니 밑이 클수록 더 큰 수가 될 거예요. 그죠? 밑이 클수록 더 큰 수고요. 우리는 크기 비교하라고 했으니 누가 1, 2, 3의 순이고요. 순서대로 누구? 세제곱 근호 3이 제일 크고 그 다음 4제곱 근호 4고요. 다음 6제곱 근호 6으로 정리가 되어 이 순서대로 나오면 됩니다. 찾아볼까요? 5번에 있죠.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봤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12번 한번 볼게요. 12. 어느 호수의 수면에 빛의 세기가
I0인 빛을 비추었을 때 수심이 Km인 곳에서 빛의 세기를 IK라고 하면 IK는 I0 곱하기 2분의 1의 4분의 K인 관계가 성립한다고 한다. 이 호수에서 수심이 8m인 곳에서 빛의 세기는 수심이 12m인 곳에 빛의 세기의 몇 배인지 구해 주세요. 와, 어렵지 않죠. 문장으로 나왔으니까 이거 왜 이래 어려워? 할 수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정리만 하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i의 k는 i의 제로 곱하기 2분의 1에 4분의 k입니다. 반드시 따라하면 진짜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ik 문제에서 뭐 했냐면 얘는 빛의 세기라고 했습니다. 뭐에 따라서 K미터, K에 따른 빛의 세기가 돼요. 그리고 얘는 빛의 세기가 I인 것을 비췄어. 얘는 비춘 빛입니다. 맞죠? 얘는 뭐라고? 수심 K미터에서 빛의 세기고요. 얘는 비춘, 그냥 우리 호라시로 비췄다. 비춘 빛의 세기라고 보면 되겠고, 요 K가 바로 뭐라고? 수심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세요. 분석하면 전혀 어려운 게 없어. 할 수 있겠죠? 분석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했고, 이 호수에서 수심이 8m. 잘 보세요. 수심이 8m. 수심 8m 누구? K가 8일 때. 다음 수심이 12m. 보세요. K가 12. 일 때 너희는 몇 배 차이가 나겠는가? 몇 배가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K가 8이야. 그대로 정리할게. I 8이죠. I0 곱하기 2분의 1에 8 대입하면 2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I0 곱하기 4분의 1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I12 I0 곱하기 2분의 1에 11을 대입하면 3이 되고요. 잠깐만. 이 계산할 필요도 없겠는데? 몇 배인지 모르잖아. 나누기 하라는 거잖아. 맞지? 그럼 우리가 결국에 구하는 것은 I8 나누기 I12가 되며, 너희는 분수로 나타내면 분모는 I0는 약분을 시켜 버려도 되죠? 약분을 했어. 그지? 앞에 I0 있는데 약분되니까 약분했고, 남은 거 정리하면 2분의 1분의 1이 됩니다. 뭐 하는 얘기예요? 역수죠? 2가 되겠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건 몇 배? 2배가 되는 거예요. 쉽죠? 정리만 해놓고 대입만 하면은 답 바로 나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풀 수 있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고, 다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있겠습니다. 뭐라고? 옆에 있는 유형에 해당하는 부분을 풀어줘야 돼. 알겠죠? 유형 부분은 숫자만 바꿨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모르면 우리 계속 볼 수 있잖아. 온라인 강의는 계속해서 볼 수 있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보고 반복해서 보고 반복해서 보세요. 이해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유형 문제를 풀도록 하고, 그 외에 나머지 문제들, 여러분들한테 풀어줘야 될 문제들 상도 있고 중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다음 시간에 풀이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꼭 공식 정리, 문제 풀이, 그리고 복습까지 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